국힘 내부의 총질 상습자가 공천 못 받는 가능성이 커졌다. 자, 살청부, 공천 살청부, 공천 배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 어떤 사람들인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지금 당 장악 플랜이 좀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1년이 되죠. 이제 8월 말 되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1년이 됐는데 내년 8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임기인데 8월까지 다 마치지는 않고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서 퇴진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되니까 전당대회를 새로 해야 되니까는 6개월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퇴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연임에 도전을 한다. 이 시나리오죠. 당대표 연임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공천권을 가지면은 정말 정치권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무서울 게 없죠. 이재명 그 공천권 가지고 완전히 당을 자기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그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도 지금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했던 그 방법입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중심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뭐 사퇴하라 막 계속 압력을 하지만은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이제 당원들이죠. 당원이 정당의 준이니까는. 그리고 공천에서도 당원이 한번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이제 완전히 구체화시키면은 당 안에서 장동혁 물러나라 소리 못 합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자, 그 내용이 오늘 국민일보 기사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이 국회의원 공천에 선 당원 검증을 도입을 한다. 당원이 공천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당원이 먼저 내린다는 겁니다. 자, 장동혁표 개혁안 윤곽인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원이 검증을 먼저 하면은 지금 당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일종의 그 내부 총질을 하는, 물을 흐리는, 그러니까 우파 전체에 물을 흐리는 그 부류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뭐 멱살잡이, 돌려차기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장동혁 대표가 구상하는 이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당원 평가를 2년 뒤에 열리는 총선 등에서 공천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당원이 검증하는 공천 시스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민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원이 검증을 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시스템 공천을 하는 구조가 될 거다. 당원이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당 내부를 공격해서 몸집을 키우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 자, 당 내부를 공격해서 몸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딱 공개된 회의에서 의원총회 하면 보통 처음에는 공개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하죠. 최고위원회의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있으면 비공개 때 해야 되는데 공개 때 합니다. 기자들이 딱 전부 다 그 카메라 들이대고 마이크 대고 있는 그 시간에 하죠. 그래서 자기 이 지명도를 높이는 뭐 우재준이나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이나 그 몇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당 내부를 공격해서 몸집을 키우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여 공격보다 이재명에 대한 투쟁보다는 당 지도부 비판에 치중을 하는,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는 세력을 당원 평가로 이제 걸러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걸러내버리겠다.
정부 여당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우리끼리 자중질환하면서 무너지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당의 문화를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이제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당원 평가 기준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여기서 이제 정할 방침이라는 것이고, 26일 날 개혁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26일 날 발표 전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내 중진들하고 쭉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하는데, 큰 방향은 바로 저겁니다. 국회의원 공천에 당원 검증을 도입해서 이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을 공천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간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면 물론 반발하겠죠. 비당권파에서 반발을 하지만 이것을 장동혁 대표 그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가면은 조만간 당이 정리가 싹 될 겁니다. 공천에 목이 매 있는 사람들이 공천권도 없는 한동훈에게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구체안도 지금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조직 강화 특기를 다시 재가동한다. 그리고 이 조직 강화 특위에서 그동안은 이제 그 각 당협을 정비를 하는데 주로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막 교체 작업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현역 의원이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도. 그러면 지금 당협위원장에서 빠져버리면은 2028년 총선 공천이 거의 뭐 물 건너가는 거죠. 당장 당협위원장에서 빠져버리면.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무감사 기존을 새로 만들어서 현역 의원이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도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공천 물갈이의 예고편이 되는 겁니다. 예고편이 곧 아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물론 징계 절차 시작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또 지금 그 절차대로 합니다. 18일 날 이 세 사람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 그 직후에 징계가 내려지겠죠. 그래서 공천 어떻게 보면은 공천 탈락 대상을 지금부터 걸러내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게 당을 완전히 인물을 다 바꾸지 않고는 이 다음 총선에서 뭐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인물을 내부에서 이렇게 그 당 지지율을 오히려 갉아먹는 이쪽은 이제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판단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공천 탈락이 예정이 되는 대상은 1순위는 묻지마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들. 자칭 개혁파라고 하면서 모든 사안에서 이 지도부를 공격을 하고 외부의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막 비난을 하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보다 장동혁을 비판하는 그 시간이 더 많은 그런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1순위가 되겠고, 2순위 정도는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지금 징계 대상에 올라 있는 멱살잡이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그 피해자가 그 면전에 있는 데서 뭐 돌려차기 한번 해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그 사람들이 아마 여기도 한 2순위 정도는 들어갈 거고, 그리고 3순위 정도는 이 해당 행위를 계속해온 한동훈파, 뭐 이쪽도 아마 이런 시스템은 당원이 이 검증을 하는 그 체계가 그 정착이 되면은 공천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겁니다. 가령 완전히 묻지마 내부 총질. 이 오늘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박정하 친한계죠. 박정하 의원이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MBC 좌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가 일정이 애매해서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이제 광복절 행사는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에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니까 이제 가야죠. 가는데 안 갈 것 같아.
얘기를 갈지 안 갈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당연히 가는 건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장동혁 대표가 8.15 행사에 빠지고 올림픽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를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박정아가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 행사에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아예 안 간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실 올림픽 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비서실에서 장동혁 대표 비서실에 박준태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내고 아니 장동혁 당대표는 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고 지난주 목요일에 이미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잡화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치 참석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준태 비서실장은 아니 그거 당 소속 국회의원이면은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확인 안 하는 거죠. 확인하면 공격을 못 하니까. 이런 허위사실은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히 책임져야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당원 검증이 도입되면은 다 이제 걸러내는 그런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쭉 소개해드린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서 결과 나온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파 진영의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우파 진영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민주당 지지층도 있고 중도층도 있는 그 전체 응답자에서는 한동훈이 우파의 자기 주자로 적합하다 14.7, 장동혁이 14.0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오세훈이 13.6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진수 8.5, 안철수 3.7, 나경원 3.2, 이준석 2.6, 신동욱 1.4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이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딱 빼가지고 자기 우파의 대통령감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일종의 그 한동훈 이쪽은 이제 역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장동혁이 25%, 우파 지도자로 장동혁을 꼽은 유권자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25%, 장동혁을 25%, 오세훈 23.8%. 자, 그 다음에 한동훈이 18.4%인데, 그 다음이 누구냐? 이진숙 의원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15.2%. 국민의힘 지지자가 꼽은 보수 진영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하고 이진숙 두 사람이 3.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동훈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호감도,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로 생각하는 이 비율이 지금 점차 낮아지고 이진숙 의원이 점차 올라가면서 두 사람이 거의 뭐 비슷해지는 이런 상황도 전체적인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방향을 정하는데 아마 참고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복당론은 쑥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 장동혁 대표가 당의 체질을 바꾸면서 계속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지지율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그런 작업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